The alarm clock rings, a brand new start. Time to move, time to take part. Breathing deep, feel alive. Let's get ready to thrive. Good morning energy, rise and go. Feel the power. 살짝 포근해져서 겨울이 다 간 줄 알았는데 또다시 새하얀 세상이 됐네요. 정말 아직은 겨울인 것 같습니다. 다들 손발 따뜻하게 추위 조심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이번 주도 아주 건강한 건강 브런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 들려드릴게요. 이대로 떠밀려 흘러가면 어디일까? 이대로 조용히 사라져도 모르는가? 무너져버린 벽에 난 기댈 수 없고 오로지 멈출 이유만 보여. 멀어지는 빛을 따라 점점 길어지는 그림자가 내게 말하네. Don't you send me goodbye. 끝을 말하지마. 넌 이미 보다 큰 걸 이겨냈던 적이 있어. Life is just a drama. 네가 쓰고 있잖아. 무너지는 벽에 뒤에 새길을 봐. 저 높은 곳을 바라봐. 너는 이미 그보다 멀리 가본 적이 있어. 제자리 걸음일 뿐인 걸로 알았지만 이 자리를 지키고 또 버텨온 거야. 나의 날들아 나의 증인이 돼주어. 또다시 일어나가는 내 길에 빛이 돼주렴. 멀어지던 내 모습이 점점 다가오다 화를 내는 내게 말하네. Don't you send me goodbye. 끝을 말하지마. 넌 이미 보다 큰 걸 이겨냈던 적이 있어. Life is just a drama. 네가 쓰고 있잖아. 무너지는 벽에 뒤에 새길을 봐. 난 아마 쉽게 있는 거야. 얼마나 넘어지고 일어섰는지. Life is just a drama. 우린 쓰고 있잖아. 말이 되고 말고는 내가 정할 거야. 저 높은 곳을 바라봐. 너는 이미 그보다 멀리 가본 적이 있어. 네, 임재범님의 Life is a Drama. 저번 주에 발매된 곡이죠. 이 곡을 끝으로 은퇴 선언을 하신, 너무 아쉽지만, 또 이게 정말 끝은 아닐 거다라는 이제 생각으로, 그런 소식을 마주했는데, 어쩜 이렇게 마지막으로 발매된 곡도 너무 예쁠까요? 딱 그냥 목소리 듣자마자 가수 임재범
목소리다 이렇게 딱 느껴지시지 않나요? 그런 게 바로 이 짙은 호소력과 그 임재범님만의 매력이 아주 가득 담겨서 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쩜 이렇게 가사도 너무너무 예뻐요. 그쵸? 진짜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인생 진짜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 같다. 이런 말 뭐 저뿐만 아니라 정말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냥 그런 생각이 나만 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걸 느끼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게 하는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사가 뭐 그뿐만 아니라 너가 지금 힘들어도 너는 이미 더 대견한 일들을 많이 해왔어. 그러니까 넌 이것도 무조건 할 수 있어.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너무 큰 위로가 되는 그런 곡이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너무 좋은 노래라 요즘 매일매일 몇 번씩 돌려듣고 있답니다. 심지어 저 여기 녹음하러 오면서도 한 5번은 들은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곡입니다. 어쩜 이렇게 진짜 멋있는 서사인 것 같아요. 이 가수계, 음악계 한 획을 아주 진하고 굵게 긋고 마지막 곡까지 이렇게 낭만적이고 이렇게 메시지가 가득 담긴 그냥 존경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곡을 꼭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서 비교적 정말 최신곡이죠. 저번 주 발매됐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혼자 생각에 빠지실 때 들어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 곡이었습니다. 임재범님의 Life is a Drama. 네, 그럼 저희 첫 번째 코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Why? 왜 도대체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가?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겨울에 정말 최고의 간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귤인데요. 귤, 여러분들 좋아하시나요? 보니까 귤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귤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저는 과일의 호불호가 갈린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 터라 귤을 싫어한다, 라고 하면은 왜? 도대체 왜? 이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드는데 여러분들의 취향은 어떠신가요? 제 동생은 소화가 잘 안 된다고 귤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이 맛있는 걸. 이 새콤달콤 상큼달콤한 이 귤을 말이죠. 근데 우리 귤 무슨 색깔입니까, 여러분? 노랗잖아요. 그래서 귤 열심히 까먹다 보면은 막 손톱이 노래지고 손끝이 노래지고 이런 경험 한 번쯤 다들 해보셨을 것 같은데 귤을 많이 먹어서 얼굴이 노랗게 변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그리고 실제로 생각을 했을 때 귤이 진짜 내 피부를 노랗게 만들까? 어떨 것 같으신가요? 제가 한번 그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귤 속에는요, 카로티노이드라는 천연 색소가 있습니다. 귤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요, 카로티노이드의 일종인 베타카로틴 성분이 몸속에 쌓이기 때문에요, 피부가 일시적으로 노랗게 보일 수 있다는 게 사실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카로틴 혈증이라고 해요. 피부에 노란색의 색소 침착이 나타나는 증상인 거죠. 카로틴 혈증. 이 카로틴 혈증이 나타나는 거는 귤뿐만 아니라요. 녹황색 과일이나 채소, 즉 우리가 흔히 보는 당근이나 단호박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에게도 카로티노이드 성분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을 먹었을 때도 피부색이 노랗게 변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카로티노이드는요, 이렇게 당근, 단호박의 주황색, 노란색 계열뿐만 아니라 빨간색, 즉 토마토에도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카로티노이드는요, 이렇게 우리 몸을 살짝쿵 노랗게 보이게 만드는데요. 이 노랗게 변한 피부, 과연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여름철에 새까맣게 탄 피부도 돌아오는데 돌아올 확률이 크겠죠? 이 노래진 피부가요, 근데 원래 상태로 돌아오려면요, 짧게는 몇 시간, 또 길게는 몇 개월까지도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이제 귤 까먹고 손끝이나 손톱이 노래진 게 사실은 물론 걔네들이 노래가지고 내 노란색이 이렇게 겉에만 침착이 됐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성분 때문에 정말 색소 침착이 일어나가지고 노랗게 보일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 있고요. 이 베타카로틴은요, 몸속에서 비타민 A로 변합니다. 하지만 과하게 섭취할 경우에는요, 일부가 남아서 몸에 축적되고 이 체내에 축적된 베타카로틴이 얼굴 피지나 손, 발바닥의 땀을 통해서 분비가 되는데요. 이렇게 배출된 색소가 각질층에 붙어가지고 피부가 노랗게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 생각해보면 각질층 하면은 그럼 어디가 가장 두껍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특히 두꺼운 각질층은 손과 발바닥에 있다고 합니다. 손과 발바닥의 각질층은요, 몸의 다른 부위보다 두껍기 때문에 각질층에 붙어서 배출된 색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손이나 발바닥은요, 더 노랗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색소 잔여물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각질층이 두꺼운 부분은요, 더 노랗게 보일 수 있다는 거. 짧게는 몇 시간에서 길게는 몇 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고 하는데, 요 정도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귤 마다하지 않고 그냥 먹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 겨울철에, 추운 겨울철에 따뜻한 이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귤 까먹으면 진짜 그게 바로 겨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 동생이 귤을 싫어하게 됐던 사연이 있어요. 때는 바야흐로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겠죠? 그 친구가 한 초등학생이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명절에 이제 명절이었던가? 아니면 할머니 집에 막 다 같이 모이는 그런 시기에 귤을 이제 할머니께서 사다 두셨어요. 박스째로.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사촌동생과 함께 정말 귤 하나하나 끄기가 귀찮잖아요. 그래서 진짜 큰 통 있죠. 약간 다라이라고 할까요? 큰 약간 양은이 아니죠. 약간 뭐라 그러죠? 그 조리도구 중에 이제 회색깔 이렇게 큰 통 있잖아요. 거기다가 귤을 진짜 한 사발 까놓은 거죠. 그거를 이제 그냥 쉬지 않고 먹겠다. 이런 의미에서. 그래가지고 그렇게 먹었어요. 좀 저녁에서 밤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먹다 보니 체를 한 거죠. 바보같이. 그 귤가 하나하나 까면서 먹기가 귀찮다고 한 다라이를 진짜 정말 너무너무 큰 통에다가 그걸 다 까놓고 그걸 막 이제 와구와구 동생이랑 먹은 거죠. 그러고 이제 체해가지고 응급실에 그러고 나서 귤을 안 먹는 것 같아요. 그 친구는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아주 생생히 기억이 난답니다. 그 밤에 응급실을 찾아가지고 막 가느라, 그러니까 TO가 좀 이렇게 널널한 응급실을 찾아서 가느라 정말 애를 먹었던 사실. 우리 가족은 다 기억을 할란가요?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저만 기억하고 있는 썰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막 응급실에서 이렇게 토하고 그러고 집으로 왔답니다. 그 이후로부터 귤을 안 먹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실 한번 이렇게 트라우마로 남게 되면은 먹기가 좀 어렵잖아요. 저도 막 그렇게 제가 막 속이 막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오바이트하고 이런 경험은
사실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없는데 최근에 한번 완전 다 개워낸 적이 있거든요. 그 이후로 그 음식을 못 먹겠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트라우마가 남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10년 전에 그 일로 아마 귤을 안 먹는 걸로 추정이 되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바보같이 한 통을 까놓고 먹으면 당연히 체하는데 소화가 안 된다고 안 먹는 게 아니지 않나. 뭐든 여러분 천천히 그리고 적당히 먹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즐거움을 우리는 잃을 수 없으니까 맛있는 귤은 잘 선택해서 보관해서 골라서 먹어야겠죠? 그래서 한번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맛있는 귤 어떻게 먹어야 할까? 어떤 걸 골라야 할까? 라고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껍질이 얇고 윤기와 탄력이 있는 듯하게 딱 보이는 그 귤 있잖아요. 그 귤이 황등색을 띠고 새콤달콤한 맛이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병충해 및 흠집이 없고 껍질과 알맹이가 따로 분리된 듯한 느낌이 드는 건 피하는 게 좋대요. 그러니까 약간 병충해 흠집이 있으면 뭔가 좀 선택하기가 좀 꺼려지는 비주얼이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당도가 훨씬 높다는 거는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 모두가. 그런 친구들을 고르는 게 좋다. 그런데 흠집이 없고 막 껍질과 알맹이가 약간 따로 분리된 듯한 느낌이 든다? 이러면 좀 맛이 덜 올라왔을 가능성이 높다. 그 친구는 애초에 맛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것보다는요. 적당한 크기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과즙이 많고 감귤 특유의 그 향이 껍질에서 나오는 그 향이 좋고 하면은 신맛보단 단맛이 더 강하다. 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은요. 꼭지가 선명한 초록빛을 띠는 게 아주 신선한 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면요. 귤을요. 조물조물조물 주무르면요. 자극에 방어하기 위해서 이 귤 자체에서 에틸렌이라는 성분이 나온대요. 그러면 귤의 당도를 20% 정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거는 몰랐던 사실이에요. 사실 귤을 조물조물해서 까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당도를 높여주는 행동이라는 건 몰랐고 그저 이 과육과 껍질이 잘 분리되게끔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거라고 이제 인지를 해가지고 조물조물 해가지고 까면 더 잘 까진다라는 느낌이었는데 사실 자극에 방어하기 위해서 귤 자체에서 에틸렌이라는 성분이 나와가지고 귤의 당도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귤을 까실 때 조물조물 이렇게 주무르면은 당도도 올라가고 까기 더 쉬워진다는 사실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귤 보관할 때 귤 또 한 박스 사놓고 드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막 좀 상하고 썩고 곰팡이 슬고 이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또 맛있게 귤을 보관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모든 과일과 야채, 채소의 중요한 건 온도와 습도입니다. 귤은요, 온도 3도에서 4도, 습도 85도에서 90% 정도의 낮은 온도, 그리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을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신문지나 키친타월을 깔고 넣으면요, 조금 더 장기간 보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밀봉 상태로 보관을 하면요, 알코올이 생성되고요, 냄새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빠른 섭취를 하면 좋다고 하는데요. 한 2주 이상 보관하지 않고요. 가급적 빨리 섭취하는 게 가장 맛을 유지하는 데 좋다고 하고요. 귤끼리 겹쳐서 보관하는 것보다는 살짝 떨어뜨리거나 그 사이에 좀 공간을 두는 게 좋다고 합니다. 수분 때문에 쉽게 상할 수 있는 과일이기도 하고요. 또 물러진 귤이 하나가 있으면 다른 귤까지 물러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살짝은 떨어뜨려 놓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귤 박스 이제 윗부분 잘라가지고 이렇게 귤 하나씩 넣을 약간 칸막이처럼 만들어주면요.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귤은 수분이 많아가지고 또 무르고 곰팡이 생기기 쉽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며칠 안에 먹을 만큼만 구입을 하면 좋지만 또 그러지 못할 상황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요, 소금물을 이용해서 껍질을 씻어주고요. 물기를 없앤 다음에 종이상자나 봉지에 담아서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곳에 보관을 하면은 훨씬 더 오래 곰팡이 없이 곰팡이를 방지한 상태에서 보관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맛있는 귤, 이 겨울철이 딱 제철 과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맛있고 건강하게 먹기 위해서는 이런 보관 방법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게 귤에 곰팡이가 폈을 때, 그것만 또 도려내고 먹으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사실 안 돼요. 귤에 곰팡이가 생겼다면요. 그 내부까지 침투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두드러기, 발진, 알레르기, 호흡기 증상까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요. 통째로 버려야 한다는 거. 그리고 곰팡이가 핀 귤과 접촉한 다른 귤은요, 곰팡이 포자가 남아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온전한 귤을 골라내서 그 껍질이라도 깨끗하게 세척하고 물기를 닦아서 보관하면요, 훨씬 더 새콤달콤 맛있게 건강하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딱 이 제철 과일 먹어주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우리 동생처럼 체하지 않게 하나씩 까서 먹는 것도 즐기면서 보관법도 신경 써주면서 맛있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다음 코너 넘어가기 전에 노래 듣고 오시겠습니다. 제니의 만트라. This that pretty girl mantra, this that flaunt, you just touched down in LA. Pretty girls don't do drama, unless we wanna, it'll be depending on the day. Pretty girls picking a defender, no I'm a defender, never let it catch no string. This that pretty girl mantra, she's that stun, I make you wanna swing both ways. Mix me with the drama, trick you like hummus. My clothes are pajamas, straight from the cold plunge. Daytime ready using my yard, quick switch at a pit for the night. Throwing through the lane, maybe 20 minutes late, cause we have to do it in and out drive-by. It's not that deep, I'm not that drunk. Sometimes girls just gotta have fun. Throw it back, all that ass. Me and my sis, we're do it that. It's not that deep, we're not that dumb. Look at them bodies on the run. Inside glow, we like the sun. You're gonna feel us every day. This that pretty girl mantra, this that flaunt, you just touched down in LA. Pretty girls don't do drama, unless we wanna, it'll be depending on the day. Pretty girls picking a defender, no I'm a defender, never let it catch no string. This that pretty girl mantra, she's that stun, I make you wanna swing both ways. Oh, what I feel like to be off on the grid like all night. Oh, and I realize like we ain't even tryna talk no one. Swerve off all the briefs, no weird vibes. We never let it ruin our good time. Ain't nobody gonna dim all that light. This them words we're living by. This that pretty girl mantra, this that flaunt, you just touched down in LA. Pretty girls don't do drama, let's be one. Now it'll be depending on the day. Pretty girls making a defender, no I'm a defender, never let it catch us straight. This that pretty girl mantra, she's that sun, I make you wanna swing both ways. This that pretty girl mantra, this that flaunt, you just touched down in LA. Pretty girls don't do drama, no drama, we already got a full day. Pretty girls that you gon' remember, know that you can never, nothing ever trick on me. This that pretty girl mantra, she's that stun, I air know that she is me. Pretty. 네, 제니의 만트라 듣고 오셨습니다. 아마 너무 유명한 곡이라서 다들 아시는 곡일 텐데 제가 이 노래를 들려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다들 우리 건강 브런치 많이 들으신 분들은 예측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연관성을 찾는 저입니다. 두 번째, 지식 처방 전에는요, 조금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우리 맨날 몸 건강, 내부의 건강, 이 체내의 건강,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머리 끝까지 올라온 경우가 좀 드문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만트라. 이 노래 제목이었죠, 여러분. 만트라가 뭔지 아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만트라 하면은 그냥 노래 제목이겠거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고,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만트라가 뭐지? 하면서 찾아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님이 계세요. 류시화 작가님이라고 제가 진짜 몇 년 전부터 우연히 이 류시화 작가님의 책을 읽고 너무 빠져들었던 그런 작가님이신데, 약간 저는 어른 중에서도 어른의 느낌이 나는 사람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약간 어른답지 못한 어른은 어른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보다 더 어른인 분들을 보면서 배울 점이 많은 분들을 보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존경스럽고 이런 생각이 들곤 하는데, 책을 보다가 와 진짜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라고 이제 확 갑자기 감명을 막 그냥 때려주는 감명을 막 때려주는 그런 작가님이 간혹 계세요. 그래서 뭐 그 사람의 정말 개인적인 어떤 일상이나 이런 건 잘 모르는 부분들도 많겠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그 생각을 행동으로 표하며 그리고 또 그 생각을 글로 이렇게 옮기는 작업으로 우리한테 와닿는 거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내가 겪지 못한 인생, 내가 겪지 못한 그 나이에서 깨달음을 그분들이 알려주실 때, 와, 나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진짜 내가 본받고 싶은 어른이다. 이 사람은 진짜 어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끔 이제 만드는데, 그러면서 많이 배우죠, 저도. 제가 겪지 못한 일들을 책으로나마 간접 경험으로, 그리고 그분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좀 저도 잘하곤 하는데, 그런 작가님들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류시화 작가님이세요. 근데 이 류시화 작가님은요, 그런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좀 많이 글에 쓰시는 분인 것 같아요. 원래는 사실 시인이시거든요. 그래서 시도 너무너무 좋은데, 단편집도 너무너무 좋고, 정말 추천드리는 작가님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왜 했냐 하면은 제가 이제 한 4번 정도는 읽었던 책인 것 같아요.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라는 책인데요. 이 제목부터 너무 감성 돋지 않나요? 감성 돋고 생각할 거리가 많고, 그래,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굉장히 철학적인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이런 책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기 이제 소 제목에 인생 만트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처음으로 읽을 때 만트라라는 정의를 알게 됐었는데요. 산스크리트어에서요, 만트라의 만은 마음을 의미하고요, 트라는 도구라고 해요. 그래서 이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요, 만트라는 마음 도구라는 겁니다. 이게요, 만트라? 그래서 마음 도구가 뭔데? 하시면요, 특정한 음절이나 단어, 문장을 반복하면요, 강력한 파동이 생겨서 그 마음이 초능력에 가까운 힘을 갖게 된다는 게 만트라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처음 읽을 때, 다 이 책에 들어있는 내용이거든요. 이 책을 처음 읽을 때 제가 책에 표시를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띠지를 붙여놨어요. 요 페이지에.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나도 나만의 만트라를 만들어야겠다. 막 이런 생각으로 띠지를 붙여놨는데, 오랜만에 요 책을 읽으면서 전달해 드리고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렇게 그 소자에 대한 에피소드들이 나와요. 이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이 만트라에 대한 에피소드가 10년 전에 이 작가님의 폴란드 친구인 레나타에게 한꺼번에 많은 변화가 밀려왔대요.
동료 교수들의 시샘, 적대감을 못 이겨가지고 재직하던 대학을 떠나야만 했고 선천적인 심장병이 악화돼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했대요.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이런 헝클어진 인생을 바로잡기 위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마다요, 이 레나타라는 이 친구는요, 마음속으로 말했대요. 뱅제 도부제. 이 뱅제 도부제가 뭐냐면요, 폴란드어로 결국에는 다 잘 될 거야 라는 뜻이래요. 인생의 전환기마다 이 친구를 붙잡아준 것이 이 만트라, 뱅제 도부제, 요 만트라였대요. 그리고요, 실제로도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강의의 범위를 넓혀서 다른 대학에서 가르치게 되었고요. 병원의 진단 결과도 염려한 만큼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마음의 결단을 내린 덕분에 그때까지 펼치지 못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생각해보면 뭐야, 그냥 생각한 대로 된다는 뭐 그런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뭐 그게 사실일 수 있지만요. 뭔가 만트라, 마음 도구? 나만의 마음 도구가 뭘까? 해가지고 그걸 계속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자기 세뇌가 되는 거죠. 이 자기 세뇌가 되는 게, 저는 약간 요즘 말로, 스스로 가스라이팅 한다라는 말과 뭐 다를 바 없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런 건강한 만트라가 누군가의 삶에 굉장히 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이제 반대로 만약에 정말 이상한 만트라. 난 뭘까? 난 해도 안 돼. 난 정말 불운한 사람이야. 진짜 나는 왜 이럴까? 왜 나한테는 다 이런 일만 펼쳐지지? 이런 게 은연중에 너무 불운한, 불행한, 너무 안 좋은 만트라가 되어서 나의 삶에 그렇게 가스라이팅이 된다면 그대로 되겠죠. 정말 그냥 계속해도 안 되고, 계속해도 나는 정말 왜 이럴까? 이런 주문만 외우게 되고, 그러면 너무 안 좋은 길로, 너무 안 좋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삶이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만의 만트라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반대로 그런 부정적인 에피소드도 여기 담겨 있는데요. 콜카타에서 만난 젊은 여행자가요, 문장마다 끔찍한 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대요. 방문한 장소들에 연이어 끔찍한 사건을 겪는 듯 했고요. 끔찍한 야간 열차를 탔고요. 끔찍한 여인숙에 묵었고, 끔찍한 맛에 라씨를 마시고, 심지어 끔찍한 소똥을 밟고 힌두 사원에서 끔찍한 모습의 신과 대면하기까지 했대요. 그리고 이 경험을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끔찍한 표정을 지어 보였대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옆에서 본 사람은 저 사람 왜 이렇게 부정적이지? 저렇게 끔찍하다고만 생각하면은 정말 끔찍해지는 게 결론일 텐데? 이런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거죠. 그리고 정말 실제로 그 여행자의 여행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결말이, 기억이 남았겠죠? 그런 거죠, 여러분. 이렇게 다 괜찮아,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결말, 그 사람의 끝과 정말 끔찍해,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의 끝은 정말 극과 극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생각한 대로 된다라는 거를 잊지 않게끔, 생각한 대로 된다. 말이 너무 길잖아요. 그게 한 글자로, 한 단어로, 세 글자로 만트라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앤드류 버그라는 사람이요, 단어가 뇌를 바꾼다라는 책에서 단 하나의 단어일지라도 신체적, 감정적 스트레스를 통제하는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설명을 한다고 해요. 단어가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대요. 대박이지 않나요? 유전자는 우리 안에서 그냥 꼬물꼬물 움직이고 있는 우리가 뭔가 손댈 수 없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 우리가 생각하는 문장이 이런 유전자의 변형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 그리고 평화,
뭐 요런 단어를 말하는 것만으로도요. 우리의 뇌 기능이 변화한다고 해요. 그러면 사랑과 평화 요런 긍정적인 단어들을 우리는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내뱉어야 될 것 같죠? 오늘부터라도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디즈니 영화들을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번 주에. 디즈니 영화 중에 곰돌이 푸 다들 아시죠? 제가 노트북 배경화면으로 쓰고 있는 그거 한 진짜 몇 년 됐어요. 그것도 한 5년, 6년 막 이렇게 쓰고 있는 배경화면이 있는데 바로 곰돌이 푸와 피글렛의 대화가 이제 한 문장 한 문장씩 써져 있는 그런 사진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바로 요거예요. 곰돌이 푸에서요. 푸가 피글렛에게 오늘은 무슨 날이야? 라고 묻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똑같이 여쭤볼게요.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하면은 뭐 오늘은 수요일이죠. 혹은 오늘은 1월의 중순이죠. 오늘은 겨울이죠. 뭐 이런 대답들이 보통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데 피글렛은요. 어떻게 답했냐 하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날이야.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요. 생각해보면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문장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오늘은 사실 정말 수요일이고 1월의 중순이고 너무 추운 겨울날이고 뭐 그렇지만 그리고 그냥 흘러가는 날 중 하나겠죠? 그런데 매일매일 무슨 날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날이야 라고 누군가 물어보지 않아도 스스로 그냥 이렇게 묻고 답한다면 굉장히 좋은 매일매일의 주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나온 이 작가님의 만트라가 뭐냐면요, 여러분. 숨이라고 합니다. 불안할 때 혹은 감정적이게 되거나 아니면 화가 날 때 생각이 무의미한 방향으로 달려나갈 때 스스로한테 숨 하고 말하면서 심호흡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감정이 다스려지고 마음이 안정되며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게 되는 작가님만의 만트라인 거죠. 이렇게 숨 한 글자여도 되고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날이야 라는 한 문장이 될 수도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에피소드 중에 다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짧은 문장이어도 좋고요. 만트라. 각자 개인만의 만트라가 한번 올해는 있으면 어떨까? 사실 올해뿐만 아니라 내 평생의 만트라일 수도 있겠죠? 마음을 의미하는 만과 도구를 의미하는 트라가 합쳐져서 만트라. 마음 도구를 의미하는 만트라는요. 정말 내 자신에게 시도 때도 없이 외울 수 있는 그런 주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나 자신만의 만트라를 계속 외우다 보면은 그렇게 삶이 흘러간다는데 안 할 이유가 없겠죠? 믿거나 말거나지만 되면 좋잖아요. 아, 진짜 싫어. 진짜 별로야. 진짜 맛없어. 진짜 끔찍해. 이런 단어들보다는 사랑과 평화를 의미하는 단어들은 우리의 뇌 기능까지 바꿔버린다고, 우리의 뇌 유전자까지 바꿔버린다고 하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나만의 만트라를 한번 설정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만트라가 무엇인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그 단어나 혹은 문장 안에서 꼭 긍정적인 영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여러분의 삶이 흘러가길 바라며 다음 곡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핑크의 Love Me More 신곡입니다. 너의 두 눈 속엔 내가
영원히 네 품에 안기고 싶은가 단둘이 이 순간 잠들고 싶은가 지루해 눈물 이것을 꼭 기억해줘 우리들만의 paradise 상상이 더해서 아무 깜짝이야 눈부셔 이건 뭐 Oh hello new world 처음 만난 세상 속에 너의 가슴이 랄랄랄라 날아가볼래 상상이 이대로 가볼까 가도 새로운 눈빛에 가슴이 붕붕붕 발견했어 우리들만의 paradise One, two, come on, are you ready? Three, four, do it, I'm ready. Five, six, baby, are you ready? 네, 라붐의 상상 더하기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만트라가 상상에 더해가지고 아주 좋은 만트라가 생성되길 바라며 만들어지길 바라며 또 그 만트라가 상상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라붐의 상상 더하기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그럼 우리의 마지막 코너 오늘 뭐 먹지? 하면요. 아까 우리 첫 번째 코너에서 말씀드렸던 거 빼놓을 수 없겠죠? 바로 귤입니다. 귤 사실 정말 건강한 과일이죠. 너무너무 장점이 가득한 그런 과일인데요. 귤, 일단 모두가 다 알고 있듯이 비타민C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리고 플라보노이드가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요. 면역력 강화, 감기 예방, 그리고 피부 미용, 항산화,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죠. 비타민C는요, 일단 항산화 작용으로 면역력을 높이기 때문에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플라보노이드, 헤스페리딘이라는 성분은요, 항산화와 항염증, 그리고 모세혈관 강화, 콜레스테롤 축적 억제에 기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연산은요, 젖산을 분해해가지고요,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팩틴 등의 식이섬유도 있는데, 그 친구들은 변비 해소, 그리고 장 건강에 유익하다고 합니다. 베타카로틴, 베타크립토잔틴은요, 비타민 A 전구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비타민 A가 이제 좋은 영향을 미치는 시력, 면역, 골밀도 유지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엽산도 풍부한 과일이라고 하네요. 정말 장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굉장히 많은 제철 음식입니다. 또 항상 제가 강조드리듯 제철 음식은 제철에 먹는 게 가장 좋다 하니까요. 귤, 이렇게 추운 겨울날 춥지만 귤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생각으로 귤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 첫 번째 코너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귤 적당히 드셔야 합니다. 생각보다 적은 양이에요. 2-3개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아, 근데 사실 저도 2-3개로 어떻게 멈춰요? 2-3개로 멈추기에는 너무 좀 그래요. 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 하지만 천천히 그 적당량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하지만 특히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요, 1개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한두 개 정도까지는 봐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섭취, 자신의 몸 상태에 따라서 귤도 너무 과하면 안 좋으니 적당하게 간식으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말씀드렸다시피 카로틴 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손발이 노랗게 보이는, 얼굴까지 노랗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카로틴 혈증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조심하시지만 일시적이니까요. 뭐 신경은 크게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복에 먹으면요, 이 친구가 산성의 성분이기 때문에요, 속쓰림 혹은 역류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복에는 피하는 것이 좋고요. 우리 귤차 많이 드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귤차로 나온 귤 껍질 시중에 판매하는 것도 있지만 직접 집에서 말려가지고 드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한창 저희 엄마가 귤을 먹으면
그 귤 껍질을 전부 다 씻어가지고 말렸었어요. 그 정성이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한 통, 그냥 진짜 1리터 한 통이 막 귤 껍질이 가득 차 있을 정도로 귤 껍질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렇게 껍질로 우리 차를 우려 먹을 거면요, 여러분, 농약과 왁스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귤은. 그렇기 때문에 정말 깨끗이 세척해서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귤차, 감기를 물리치기에 굉장히 좋은 게 또 귤차라고 하니까요. 좀 손발이 요즘 좀 차다, 속이 허하다, 너무 춥다, 이 겨울 나기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또 귤차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건강에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럴 때 아니면은 귤 찾기도 약간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또 요때만큼 당도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오늘의 간식은 귤. 저도 오늘 집 가서 먹어야겠어요. 맛있겠다. 저는 오렌지도 좋아하지만 귤이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약간 작고 까기 쉽고 그런 편리성도 좀 그 매력에 한몫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여러분들의 취향은 귤인가요? 오렌지인가요? 그것도 궁금하네요. 네, 이렇게 오늘 새 코너 아주 알차게 진행해 본 것 같은데, 여러분들 오늘도 좀 도움이 크게 되셨을까요? 도움이 안 됐어도 그냥 지나가는 수다쟁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여러분들의 시간도 약간 쏠쏠하게 쓸 수 있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이 마무리를 할 때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류시와 작가의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에 담겨있는 어떤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너무 뭔가 딱 지금 계절이랑 잘 어울려가지고 들고 왔는데, 뭐냐면요, 우화입니다. 아름다운 우화인데요. 바로 숲에서요, 여러분들, 진박새가 야생 비둘기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눈송이 하나의 무게가 얼마인지 알아? 라고 했더니요, 야생 비둘기가 그랬다고 해요. 무게가 거의 없어. 그쵸, 사실 한 송이의 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해봐도 그렇게 무거운 친구는 아니고 굉장히 가벼운 친구죠. 사실. 그리고 손에 닿으면 녹아버리는 친구니까. 또 지금 서울에는 또 눈이 한 박 와가지고 쌓여 있거든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래, 눈의 무게가 뭐 그렇게 크게 나가진 않아. 그런데 진박새가 이랬다고 합니다. 그럼 내가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나 해주지. 내가 전나무 둥치 바로 옆까지 앉아 있었는데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심한 눈보라도 아니었어. 전혀 격렬하지도 않고 마치 꿈속처럼 내렸어. 나는 달리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앉은 가지 위에 내려앉는 눈송이의 숫자를 셌어. 정확하게 이게 얼마야? 374만 1952개였어. 네 말대로 하면 무게가 거의 없는 그 다음 번째 눈송이가 내려앉는 순간 나뭇가지가 부러졌어. 라는 이야기를 진박새가 들려줬다고 합니다. 이걸 이제 봤을 때, 이런 우화를 보았을 때 이 작가님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어쩌면 제가 옛날부터 이 책을 읽어왔기 때문에 이 작가님의 생각이 저한테 깃들었을지도 모르는데요. 작가님은 그럽니다. 지금 내 마음에 얼마나 많은 생각의 눈송이들이 소리 없이 쌓이고 있는가. 생각만큼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없다. 마음은 한 개의 해답을 찾으면 금방 또 1000개의 문제를 만들어낸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뛰어난 상상력을 가진 작가다. 마음이 자기와 전쟁을 벌이지 않을 때 완전히 다른 세상을 경험한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요, 이런 말이 있다고,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말기 암 진단을 받은 한 여성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요. 심한 슬픔,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위로하기 위해 방문한 영적 스승에게 조언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스승이요, 그것을 그렇게 큰 일로 만들지 말아요 라고 했다고 해요. 분명히 암에 걸렸다는 거는 불행한 사건이죠. 그런데 그거를 스스로 더 확대시켜서 막 상상에 상상을 꼬리 물면서 그렇게 내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는 이야기를 그 스승님이 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한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보면 어떨까 해요. 행복한 일이든 불행한 일이든요, 그것을 그렇게 큰 일로 만들지 말라라는 이야기를요. 물론 이 조언을 남한테 이렇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막 무분별하게 말하고 다니면 쟤 뭐야? 쟤가 뭔데 저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세상이지만 내 스스로한테만큼은 그걸 그렇게 큰일로 만들지 말자. 이렇게 스스로 조언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어떤 일이든 그렇게 크게 생각하면서 내 상상을 막 더욱더 키워서 내 자신을 너무 들뜨게도 말고 내 자신을 너무 가라앉히지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별것 없는 눈송이들이 마음에 쌓여가지고 큰 무게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항상 마음의 건강도 챙기자고요. 지금까지 저는 건강브런치의 보영이었습니다. Take the world, make it yours. Open wide.